바다의 계절을 결정하는 것은 해류다. 적도에서부터 흘러온 따뜻한 해류가 강해지기 시작하면 생명의 소용돌이가 한반도에 찾아든다. 이제 이런 많이 잡으면 그 스트레스 확 풀리고 막 이런 재미는 또 배다는다. 바다 속에서 풍성한 축제가 시작되면 물고기 떼와 함께 가장 흥겨운 것은 사람들이다. 다 풀 수가 없어. 배가 적어서 올해 최고 많이 졌어. 이건 한 12kg 정도, 한 12만 원. 봄이 되고 바다가 열리면 보물이 천지다. 오늘처럼 이런 날이 있나? 아이, 1년에 한 번인데. 해류가 품은 풍요를 쫓는 사람들. 해류의 흐름을 알아야 풍요를 얻을 수 있다. 바다의 계절을 기다려 다음 세대의 탄생을 준비하는 생명들. 바다 생명들은 태어나자마자 숙명처럼 해류를 따른다. 해류의 계절 시계에 맞춰 한반도의 생명이 자라고 있다. 동해에선 1년 내내 차가운 북한 한류와 따뜻한 동안 난류가 밀고 밀리는 싸움을 계속한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해류가 아직 힘이 약한 3월, 바다는 차다. 해조류는 그 찬바다에서 성장을 한다. 겨우내 자란 모자반과 미역이 강원도 고성 앞바다를 숲으로 만들어 놓았다. 대왕문어는 먹이를 따라 연안으로 올라왔다. 녀석의 사냥이 시작된다. 몸 길이가 3m가 넘기도 하는 대왕문어. 녀석의 강력한 빨판을 피해 갑각류와 물고기들이 숨어들었다. 바위 밑을 뒤지는 문어. 그런데 곳곳에 어부들이 던져놓은 미끼가 널렸다. 문어의 200개가 넘는 예민한 빨판은 먹이를 감지하고 느끼는 역할도 한다. 보자기처럼 몸을 펼쳐 먹잇감을 에워싸며 사냥을 이어가는 문어. 머리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녀석들이지만 곳곳에서 미끼에 걸려든다. 미끼를 잡는 순간 빠져나가는 건 불가능하다. 아무리 큰 대왕문어도 속수무책 힘 한 번 못 쓰고 끌려간다. 그 와중에 마지막까지 버티는 녀석도 있다. 빨판으로 바위를 붙잡고 버텨보지만 역부족이다. 바다의 사냥꾼 대왕문어도 사람들한테는 꼼짝없이 당한다.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어둠을 뚫고 사냥꾼들의 행렬이 동해 최북단으로 향한다.
보고 조심하세요. 또 앞으로 가요. 앞으로 왔고요. 다시 오세요. 앞에 제가 앞에 통과하는데. 여기는 뭔가 해도는 뭐야? 사망이에요? 사망이야? 연습이야? 사망? 연습! 연습이 사망이야? 해양경찰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점호를 받는 배들. 이곳은 동해 최북단 북방 한계선과 고작 1km 떨어진 저도어장 앞이다.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저도어장. 새벽 6시가 가까워오자 마음 급한 어민들이 슬금슬금 앞으로 나간다. 드디어 사이렌이 울리고 경주하듯 달려나가는 배들.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북한 수역과 맞닿은 저도어장의 첫 조업에는 늘 긴장이 감돈다. 군과 해경은 어선이 실수로 북단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한다. 그러나 어민들은 개의치 않는다. 부지런히 바닷속 보물을 찾는 데 집중할 뿐이다. 먼저 문어잡이 어선에서 쉴 새 없이 낚시를 내린다. 오늘의 미끼는 돼지비계, 문어가 좋아하는 먹이다. 그러나 바닷속 상황은 아무도 모르는 일. 다른 배에서는 잠수부가 대기 중이다. 지금 이 바다는 겨울이잖아요. 바다 골속은. 지금이 대한이 대한. 섭씨 4도의 얼음장 바다. 잠수부는 묵묵히 공기호수를 연결하고 들어갈 채비를 한다. 수심 20m의 바다. 부유물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는데도 잠수부는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순식간에 바위 틈에 숨어있던 대왕문어를 찾아냈다. 문어는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꼼짝없이 망태에 갇힌다. 이번엔 더 큰 녀석이다. 갈고리로 잡아 끌어도 문어는 꿈쩍을 않는다. 잠수부와 대왕문어가 대치하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대왕문어가 무언가 발견한 듯 잔뜩 흥분한 모습이다. 바다의 사냥꾼인 대왕문어도 미끼의 유혹을 뿌리치질 못한다. 대왕문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낚시 부표는 변함없어 보이지만 노련한 어부들은 매의 눈으로 관찰한다. 줄만 당겨보면 어부들은 바닷속 상황을 바로 알 수 있다. 묵직한 것이 느낌이 좋다. 위험을 감지한 대왕문어는 먹물을 뿜으며 탈출을 시도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저도어장에서 잡힌 첫 대왕 문어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한 5kg 건져 올렸다고 해서 문어잡이가 끝난 게 아니다. 이 정도 문어는 사람으로 치면 청년기의 문어, 빨판의 힘이 여간 센 것이 아니다. 연신 문어가 올라온다. 또 두 마리다. 또 두 마리 새끼 탔어. 이야, 바쁘게 생겼어 오늘. 지금 드는 것마다 문어잖아. 문어를 들어 보이며 자랑을 하는 어부. 오늘 행운의 여신은 그의 편이다. 이 정도만 10kg 넘지. 오늘처럼 이런 날이 있나? 아이, 1년에 한 번인데. 좋은 자리를 맞지 못한 어부도 낚싯줄을 끌어올린다. 킬로그램당 3만 원을 호가하는 대왕 문어가 올라오니 신이 난다. 갈치가 갈치로. 그러나 이번엔 멍게 하나가 걸렸을 뿐이다. 모든 수고가 매번 대어로 보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부들은 잘 알고 있다. 허탕치는 날이 있으면 횡재하는 날도 있는 법. 잠수부 배는 묵묵히 바닷속 소식을 기다린다. 그런데 웬일인지 잠수부는 한자리에 머물며 가쁜 호흡만 내쉰다. 상으로 이제 굴에 있는 문어를 찍는 소리. 전에도 여기에서 한 20kg짜리 문어 놓쳤거든요. 배가 한 곳에 머문 지 20여 분 만에 잠수부가 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이 혼신의 힘을 다해도 끌어올리기 벅찬 거대한 문어다. 녀석은 잠수부와 대치하는 중에도 다른 문어를 잡아먹고 있었다. 40kg은 좋게 돼 보이는 대왕 문어. 오늘 잡힌 것 중 가장 큰 놈이다. 정오가 가까워오자 배들이 더욱 분주해진다. 오후 2시면 저도어장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돼지비계 미끼는 소금만 뿌리면 몇 번이고 쓸 수 있다. 가장 많은 문어를 잡은 배가 항구를 향해 전속력을 낸다. 먼저 가야만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들은 저마다 새벽부터 분주히 잡아 올린 문어들을 내어놓는다. 내일 밥도 먹자. 이거 올리자. 문어가 줄줄이 쏟아지자 배를 기다리던 이들도 신이 났다. 4월 진달래가 필 때 잡힌 저도어장의 문어는 빛깔만큼이나 맛이 좋아 꽃문어라 불린다. 특히 15kg을 넘지 않는 중문어가 쫄깃한 식감으로 인기가 높다. 오늘 가장 많은 문어를 잡은 주인공. 모두 최고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크기다.
78.7kg 고생하셨습니다. 60, 70, 130, 150, 160, 170kg 가까이 됩니다. 지금 뭐 1년 만에 모처럼 들어가서 완전히 노박 났지 뭐. 연평균 20억 원의 고정소득을 올리는 황금어장. 동해 최북단의 어민들은 그래서 매년 4월을 기다린다. (4월이) 지나면서 쿠로시오 해류 줄기는 강해지기 시작한다. 따뜻한 해류를 따라 올라오는 것은 멸치떼다. 해류를 따라 기민하게 움직이는 멸치떼를 쫓아 배가 출항한다. 배가 의존하는 것은 어군 탐지기다. 저기는 우리 건물에 빠져나갈 정도의 작은 벤치라니까. 저기 나가게는 벤치. 하지만 오전 내 멸치떼를 만나지 못한 선장은 마음이 급하다. 일단 그물을 내려보기로 한다. 폭은 10m 정도지만 길이가 1.5km에 달하는 거대한 유자망. 수건 모양의 그물을 수직으로 펼쳐두면 멸치떼가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물코에 꽂히게 될 것이다. 멸치떼는 과연 그물에 걸려줄까? 그물을 펼쳐두고 잠시 휴식이다. 멸치가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시간. 고데기로 유명한 멸치잡이 배의 선원은 대부분 외국인이다. 30여 분이 흐르고 드디어 그물을 끌어올린다. 그런데 그물에 꽂힌 멸치는 몇 마리 되지 않는다. 선장의 예상대로 너무 작은 멸치였다. 거대한 그물은 끌어올리는 데만 2시간이 좋게 걸린다. 같은 일당을 받는데도 그물이 비어있으면 선원들은 더 힘이 들고 지친다. 주방장의 위로가 필요하다. 이럴 땐 멸치회 만한 것이 없다. 봄에 잡혀 봄멸이라 불리는 멸치는 살이 통통하고 육질이 부드러워 최고의 횟감이다. 내다 팔 정도는 안 되지만 가판이 한 상을 차리기엔 충분한 양이다. 새벽부터 멸치떼를 찾아 헤맨 선원들. 싱싱한 멸치회와 함께하는 꿀맛 같은 점심은 선원들의 허기를 달래고 빈 그물에 실망한 마음을 달랜다. 심기일전 완료. 다시 거대한 그물을 내린다. 이번엔 멸치떼가 들어와 줄까? 느낌이 좋다. 어군 탐지기보다 더 정확한 갈매기떼가 수면 아래 거대한 멸치떼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드디어 은빛 봄멸치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번엔 그물코마다
어른 손가락만큼이나 굵고 긴 멸치가 빼곡하게 꽂혔다. 그물을 당기는 선원들도 흥이 난다. 끝없이 올라오는 멸치, 만선이 될 듯하다. 아유, 그래, 높다. 아, 고기 못 차고, 그때는 뭐, 스트레스 받고, 그때는 죽을 맛이지. 예, 그러다가도 이제 이런 많이 잡으면, 그 스트레스 확 풀리고, 이 기분이 갑자기 좋아진다고, 많이 잡으면. 이런 재미는 또 배에 다닌다. 만선이 된 배가 항구를 향해 달린다. 좋은 값을 받으려면 다른 배보다 먼저 가서 그물 터는 작업을 마쳐야 한다. 국내 멸치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기장.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선원들은 그물코에 걸려있는 멸치를 털기 시작한다. 배 위 그물 작업보다 더 고된 중노동이다. 모두 한마음으로 같은 힘을 동시에 가해야 멸치가 그물코에서 쏙 빠지게 된다. 그물에서 떨어져 나온 멸치는 바닥에 쳐둔 또 다른 그물에 모아진다. 다른 배에선 벌써 그물 터는 작업이 끝났다. 기장의 본 멸치는 살이 유독 붉고 통통하다. 부드럽고 감칠맛이 있어 주로 젓갈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하루 정도를 더 묵히면 젓갈 냄새도 많이 안 나고 비린내도 많이 안 나요. 그러면 더 맛있어요. 천일염 소금만 있으면 훌륭한 멸치젓갈이 완성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회와 구이, 조림까지 기장 멸치는 이때만 먹을 수 있는 별미다. 그물은 털어도 끝이 없다. 일사불란한 어깨춤은 그렇게 밤이 되도록 이어졌다. 누구 하나 꾀를 부릴 수 없는 단체 노동이다. 동해의 밤을 은빛으로 물들이는 멸치의 대향연. 동중국해에 있던 멸치들이 따뜻한 해류를 따라 남해안으로 북상할 무렵 기장의 어부들만큼이나 분주해지는 새들이 있다. 남해에 먹이가 풍성해지는 이때 괭이 갈매기들은 경상남도 최남단 한 절의 고도에 모여든다. 일명 갈매기 섬이라 불리는 홍도. 홍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해마다 4월이면 수만 마리의 괭이 갈매기가 홍도에 날아든다. 가파른 절벽에는 천적이 없고 주변 바다에 먹이가 풍부해 번식의 최적지이기 때문이다. 짝짓기 중에는 종종 싸움도 일어난다. 성급하게 암컷을 차지하려다가는 짝짓기에 실패하고 낭패를 보고 만다. 짝짓기에 성공하려면 조심스러운 교감이 필요하다. 먹이를 구해 암컷에게 다가간 수컷.
암컷은 수컷이 잡아온 먹이를 먹으며 구애를 받아들인다는 신호를 보낸다. 괭이 갈매기는 이렇게 한번 짝을 지으면 평생 부부로 살아간다. 어렵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끝에 새 생명의 결실이 맺어졌다. 부부는 이곳에서 새끼를 키운 뒤 여름이 되면 전국 각지 저마다의 서식지로 떠난다. 물고기가 해류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듯 새들도 계절의 순환에 몸을 맡긴다.